안녕하십니까. 저희 6조는 임신 우조증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우조증이란 입덧이 심하여 탈수, 전해질 불균형, 영양 결핍,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임신 우조증의 병태 생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 우조증의 병리적 기전은 탈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체액의 전해질 불균형과 알칼리증으로 야기되는데 구토가 지속되면 알칼리성 장애과 산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탈수로 인한 저혈량증은 저혈압과 헤마토크리트의 증가, 비위엔 수치의 증가, 수분 배출량의 감소와 함께 저혈압과 심박동수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심각한 포타슘의 손실은 소변을 농축하는 신장의 기능을 방해하고 심장 기능을 붕괴시킵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소비되고 심각한 단백질 및 비타민 결핍이 발생하여 황달, 고혈증 및 말초신경염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부는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 이해가 어려워지는 베르니케 뇌질환, 식도 파열과 같은 합병증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성 우전증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HCG의 작용을 하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도한 입덧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전은 아마도 위장관의 전이, 뇌하수체 전엽과 부신피질의 기능 저하, 비정상적인 황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및 정서적 요소들일 것입니다. 임신 우조증의 진단 기준은 임신 초기 통제 불가능한 오심, 구토, 탈수, 케톤증, 그리고 임신 전 체중의 5% 이상의 체중 감소를 병력으로 포함합니다. 임신 우조증의 합병증으로는 급성 신장 손상, 우울증, 흉막파열, 베레니케 뇌병증, 티아민 부족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례를 들어 임신 우조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이땡땡땡님은 32세의 여성으로 임신 9주가 된 초산부로 일주일 전부터 1일 6에서 7차례의 지속된 오심과 구토로 전혀 먹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해 산과병동에 입원하였습니다. 임신 전 체중이 50kg였으나 현재 체중은 44kg로 체중이 5%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여 체중 감량을 시도한 적은 없으며 극심한 오심 구토로 인해 음식과 물 섭취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입원 당일은 아예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 오심과 구토가 심해졌습니다. 평소 기운이 없어지고 입원 당일에는 거동이 힘들어질 정도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원 당일 2018년 10월 10일 오전 9시 활령치고는 체온 36.7도, 혈압 100에 60, 심박동수 78회였으며 전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입원 당시 태아의 시급은 128회였으며 자궁 수축이 없었고 소변 검사에서 케톤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에서 대상자를 임신 우전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은 첫째, 임신 전 체중에 비해 5% 이상의 체중이 감소한 것, 둘째, 임신 초기 오심 구토 반응이 심했던 것, 셋째, 대상자가 케톤류 양성 반응을 보인 것, 마지막으로 극심한 오심과 구토로 인하여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81명의 6주에서 30주 사이의 정상 인부를 대상으로 한 임신 우조증 연구 결과입니다.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았을 때 임산부들의 연령은 25세에서 29세 사이가 가장 많았고 교육 정도는 대다수가 고졸 이상이었으며 그 밖의 직업과 가족 형태, 결혼의 형태, 흡연의 유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임산부들의 입덧 정도와 하루에 나타나는 지속시간과 발현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덧의 정도는 임산부별로 경험에서 심각함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입덧의 지속시간도 짧게는 1시간 이내에서 길게는 하루 종일로 나타났습니다. 입덧의 발현 시간은 아침 기상했을 시가 가장 많았고 오후 식사 후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임산부들의 입덧 발생과 소멸, 임신 주수 및 지속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입덧 발생은 임신 4에서 8주 미만의 인부들에게 나타났고 지속시간은 4에서 12주 미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인부들이 임신 20주 이내에 입덧이 소멸됐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신 우조증의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치료의 목적은 첫째, 불편감과 증상을 최소화하는 것, 둘째, 탈수증과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 셋째, 케톤류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것, 넷째, 하루에 약 2리터의 적당한 음료를 섭취하도록 하는 것, 다섯째, 불필요한 이변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임신 우조증의 치료는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으로 나뉠 수 있는데 먼저 약물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요법은 통제가 불가능한 구토를 하는 인부에게 사용됩니다. 먼저 다당류의 음식을 수령식 자주 섭취할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항오조증 약물을 사용하고 외래에서 정맥주 사용 수액을 처방받습니다. 항오조증 약제로는 디클렉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클렉틴은 독실라민 10mg과 피리독신 10mg을 믹스한 것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1차 선택 약물 치료입니다. 독실라민은 1세대의 항히스타민제로서 히스타민의 H1 수용체에 히스타민과 경쟁적으로 기량작용을 하여 항히스타민 및 항콜린 작용을 합니다. 즉, 구토 중추의 히스타민 수용체를 억제하여 구토 증상을 완화하고 우리 몸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귀환의 전정기관 자극을 낮추어 어지럼증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이며 인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피리독신은 비타민 B6로 세포대사에서 중요한 주효소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생체 내 아미노산과 단백질 대사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며 각종 신경, 피부질환, 구토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고 과다 섭취 시 독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클렉틴의 복용법은 복용 첫날에 2정을 취침 전 공복에 복용합니다. 다음 날에 적절하게 조절되는 경우 취침 전 2정을 계속 복용합니다. 그러나 둘째 날 오후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둘째 날 취침 전 2정을 복용하고 셋째 날 3정을 아침에 1정, 취침 전에 2정을 복용합니다.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는 경우 1일 3정을 계속 복용합니다. 증상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경우 넷째 날 1일 4정, 아침에 1정, 오후 중반에 1정, 취침 전에 2정을 복용합니다. 1일 최대 권장 사용량은 4정입니다. 디클렉틴 투여 시 발생 가능한 주요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곤란, 빈맥, 어지러움, 두통, 감각 이상, 복부 팽만, 통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다한증, 가려움증, 발진 등의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시야 흐림 등과 같은 시각장애와 배뇨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 상세한 정보는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별 허가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디클렉틴 투여 시 주의사항은 약물을 공복에 복용해야 합니다. 음식물과 함께 복용 시 흡수가 감소하거나 작용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약물을 쪼개거나 씹지 말고 통째로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실라민은 항히스타민제로 항콜린 작용으로 인한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복용 후 운전이나 위험한 기계 조작 등과 같은 주의를 요하는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약물요법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약물 치료는 첫 단계는 휴식과 증상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극 누수를 피하는 것입니다. 보안요법은 임신 오존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임신 중 오심 구토를 경감시켜줍니다. 특히 생강은 오조에 효과가 있고 생강 시럽은 오심의 제거에 많은 도움이 줍니다. 만약 인부가 생강 보안요법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경구적 영양 공급으로 칼로리 및 인부와 태아의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제공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첫째, 소량의 맑은 유동식 육회를 섭취하는 것, 둘째, 매시간 한 컵의 물을 마시고 영양이 풍부한 유동식을 섭취하다가 인부의 상태가 호전되면 부드러운 저지방 식이와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임신 오존증 환자의 입원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입원 시 임상관리로 경증 환자의 경우 산모는 잘 흡수되는 고식이섬유를 먹음으로써 식이섬유 섭취를 증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생강 추출물과 피리독신과 독시라민 등을 복용해야 합니다. 중등증 환자는 항히스타민제, 항구토제 등을 경구적 또는 비경구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중증 환자의 경우 티아민을 포함한 정맥 내 수액 요법을 사용하며 메토클로프로마이드, 프로메타진, 온다세트론 등을 비경구적으로 투여해야 합니다. 처음에 인부는 입으로 아무것도 섭취할 수 없으므로 정맥수액 요법을 통해 탈수를 관리하고 저칼륨 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염화칼륨이 일반적으로 정맥 주입됩니다. 또한 티아민과 피록시딘 투여는 비타민 결핍의 교정과 말초신경 질환의 예방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 오존증 환자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습관 조절 교육 내용으로는 첫째, 입덧을 유발시키는 특정 냄새 및 음식 섭취를 피할 것. 둘째, 적은 양의 식사를 자주 먹되 포만감이 너무 느껴지는 수준까지 먹는 것은 피할 것. 셋째,
자극적인 맛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철분 제제가 포함된 약의 복용을 줄일 것 등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조절 교육 내용으로는 첫째, 구역이 있을 시에는 누워 있을 것, 둘째, 스트레스를 피할 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6조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